근데 이거 똑같은 문제 지연성 나왔잖아.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답이 기억이 안 났어. 잘 안 된 거 설명을 좀 듣고, 그리고 나서 뭐 여유 있으면은 진도를 나가든지 할 거니까 우선은 자, 내가 뭐 아예 몰라서 못하면 그거는 다시 아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그냥 푸는 법을 모르겠다 이런 것들 위주로 질문해야겠죠. 잘 안 된 거 한번 질문해 볼래요? 몇 번은 해주면 돼? 일단 20번은 해야 될 거고, 20번 해야 되고, 또 17번. 17번. 그리고 18번도 해주세요. 18번. 그리고요. 사실 뭐 아예 내가 몰라서 못한 거면 따로 공부를 좀 해야 될 상황이라 그거는 해야 되고, 요거 일단 설명을 좀 할게요. 잘 안 된 거. 요거 3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럼 오늘 진도를 조금 나갑시다. 경우에서 나갈 수 있겠네요. 이 정도만 되면. 많이는 못해서 조금이라도 해볼게요. 자, 우선 요거부터 마무리 해볼게요. 17번부터 봅시다. 17번을 푸는 법을 설명을 잠깐 하자면, 기본적으로 fx, y는 0이다. 얘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점을 표현하고 있는 건지 식을 표현하고 있는 건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f라는 함수에 x랑 y를 넣어서 0이 된다는 건 x와 y로 된 식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식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점이면 괄호 열고 소괄호 열고 뭐 콤마 뭐 이렇게 나오면 점이겠죠. 그리고 f 쓰고 x y로 나오면 이거는 x와 y로 이루어진 식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식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f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다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걸 추천을 해드리냐면 대칭 이동을 먼저 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흐름이냐면, 봐봐, f는 0이 되는데 여기 x랑 마이너스 y로 바뀌었죠. 뭐가 바뀐 거예요? 원래 x, y는 0이었던 애가 x, 마이너스 y는 0으로 바뀐 거. 이걸 먼저 건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뀌려면 어떻게 된 거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다는 얘기죠. 우리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는 건 어떤 변화를 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x축 대칭 이동이라는 변화를 했을 때 써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가 뭐다? 이게 1번인 거야. 1번. 어떤 거 먼저 한다? 우선은 주어진 그림을 x축 대칭 이동을 먼저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로 바뀐 게 이제 2번인데, 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x 대신에 x 더하기 1을 썼고요. 마이너스 이제 우리 y만 보자고. y만. 요 y라는 거에서 요거는 마이너스 y 빼기 1이죠. 여러분 맞나요? 그러면 y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야? y 대신에 y 빼기 1을 집어넣었다는 거잖아. 이걸 전개하면 1 빼기 y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했어? x 대신에 x 더하기 1, y 대신에 y 빼기 1을 넣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뭐죠, 여러분? x 대신에 x 더하기 1 넣는 거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부호 바뀌는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 1 평행이동했을 때. 그리고 y축으로 플러스 1 평행이동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x, y라는 문자 자체의 변화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대신에 뭘 집어넣는지, y 대신에 어떤 애를 집어넣는지를 보면서 그걸 토대로 아, 그렇게 바뀌려면 어떻게 평행이동해야 되는구나,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1번, 2번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기존에 주어진 도형은 어떻게 생겼었냐면 사각형인데 요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렇게 가지는 요런 사각형이 있었어요. 자, 얘를 동그라미 1번 x축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바뀌죠? x축 대칭하면. 그리고 나서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기고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옮겼어. 그러면 어떤 도형으로 바뀌죠? 요런 도형으로 바뀌는 거 맞나요?
한 칸 밀고 위로 한 칸 올렸으면.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동그라미 2번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식에서 이 식으로 가는 변화를 추적을 하는 거예요. 추적을 하는데 대칭이동 관련된 추적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평행이동 관련된 추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추적을 해서 생각을, 이거 논리적인 사고만 하면 돼.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어떻게 바뀔지 추적해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응? 알고 있는 거라서? 자, 그 다음 18번은요? 18번. 중심이 y는 x제곱 빼기 2 위에 있는데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별표를 칠게요. 우리가 x축이랑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원은 이렇게 좌표평면 그렸을 때 1사분면에도 존재하고 2사분면도 존재하고 3사분면에도 존재할 수 있고 4사분면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그럼 뭐냐면 이게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는 중심의 x좌표랑 y좌표랑 반지름의 길이가 크기가 다 어떻게 된다? 같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y는 x 위에 중심이 있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추가로 뭐라고 했냐면 x제곱 빼기 2 이렇게 중심이 x제곱 빼기 2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위에 있으면서 얘랑 만나는 점 두 개 있죠. 여기에 중심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위에 있으면서 요 놈이랑 만나는 점. 그래서 여기에 중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돼야 어떻게 된다?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는 거야? 중심좌표가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해 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랑 y는 x를 먼저 연립을 해봅시다. 이렇게 연립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래서 x는 얼마? 2 또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여기 중심좌표가 2,2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2와 y는 마이너스 x를 연립할 수 있겠죠. 이걸 빼버리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는 0이다 해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처럼 마이너스 2,2거나 1,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심좌표가 나옵니다. 그럼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돼요? 저기서 중심좌표나 중심의 x좌표랑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 크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원은 넓이가 파이, 이 원도 넓이 파이, 이 원은 넓이 4파이, 요 원의 넓이는 4파이. 그래서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원의 개수는 몇 개? 개수는 4개. 그리고 그때의 원의 넓이는 얼마? 10파이. 그래서 n 더하기 n 하면 정답이 얼마? 14가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요거 하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얘기야. 요거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쉬운 문제고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지? 요게 18번이고요. 마지막으로 20번. 20번은 틀리라고 낸 문제 맞아요.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한번 보세요. 1사분면 위에 점 A가 있는데 그리고 y 4x 빼기 3y는 0이 있고요. PQ가 있고 RS가 있어요. 근데 PQ랑 RS의 길이는 1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점 A와 4x 빼기 3y는 0 그리고 x축 사이 거리는 모두 3이다 라고 했어요. 우선은 첫 번째 난관은 뭐냐면 점 A의 좌표를 찾는 게 시작인 거야. 보세요.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고 여기에 4x 빼기 3y는 0이다가 있는데 여기서의 거리가 3이고 x축과의 거리가 3이 되는 이런 점 A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생각해봐. 여기가 x축과의 거리가 3이라고 했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요놈의 y좌표가 얼마라고? y좌표가 3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거리가 3이라면 x축과의 거리가 3이라고 한다는 건 얘가 y값이 3이라는 얘기야. 그죠? 수선 내리면 알 수 있잖아. 그런데 x좌표를 알아 몰라? x좌표를 모르죠. 그래서 a,3이라고 잡습니다.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요 점이랑 요 직선이랑 거리 공식 뭐죠? 한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점직거 공식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D는 자, 분모는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래서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제곱 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 5가 나오겠지. 그래서 분모는 정리하면 5가 나오고요. 분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점을 여기 대입하고 절대값이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4a 빼기 9의 절대값이란 말이야. 이게 얼마라고? 이게 3이라고 합니다. 그럼 풀어보면 4a 빼기 9의 절대값이 15가 되니까 a가 가능한 게 뭐예요? 플러스라고 플러스 15가 나온다고 치면은 6인 거고, 또는 마이너스라고 치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5가 나온다고 치면은 이게 마이너스 15에 넘기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그치?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 근데 이건 돼, 안 돼? 음수는 안 되잖아. 지금 여기는 누가 봐도 양수인 지점이니까. 그래서 얘는 버리고,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가 얼마다? 6,3이라는 걸 먼저 구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야. 이게 첫 번째 단계를 푼 거야. A를 구했어.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와서 한 칸을 가. 그래서 R, S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Q고 한 칸을 가서 1만큼 가서 P를 찍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자, 요 오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게 해달래. 그럼 질문을 잠깐 해볼게요. 우리 최단거리 구하려면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일직선 만들어야겠죠. 근데 일직선 만들고 싶은데 여기 찍고 오는 경우면 그냥은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룰이 있죠, 룰이. 어떻게 한다고 했지? 자, 이 고정된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RS는 사실 여기 한 점인 건데 한 칸 간 거잖아. 아무튼 요 움직이는 RS가 사실 움직여요. 길이가 1대교만 유지되면서 움직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동점이라고 합니다. 동점. 움직일 동자 한자를 써서 동점이라고 해요. 그 다음 고정된 점을 고정돼 있으니까 뭐라고 부르냐? 정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게 룰이냐면, 이 정점, 고정된 점을 동점이 움직이는 라인에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게 룰이에요. 그러니까 이 6,3이라는 점을 어떻게 한다? 지금 보면 이 RS가 움직이는 게 X축이죠. 그럼 X축에 대칭을 시켜. 그래서 A1에서 6,-3을 찍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떻게 된다? 같아지는 거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요 A라는 점을 이번에는 Y는 X, Q랑 P가 움직이는 라인이 Y는 X잖아. 이 Y는 X가 아니지, 이거. 4x-3y죠. 요 4x-3y는 0이잖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대칭을 시켜요. 자, 그럼 대칭을 시키면 이게 A2가 되고, 이게 지금 얼마인지 알아 몰라? 나중에 구해야 되죠, 계산해서. 맞죠? 지금 얼마인지는 몰라요. 자, 아무튼 요 대칭된 게 있을 거고, 그러면 잘 봐봐. 이렇게 됐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게 일직선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다만 요게 한 칸씩 움직인 게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한 칸 움직이는 걸 반영을 해서 우리가 색깔을 좀 많이 써서 좀 그렇긴 한데 하얀색으로 다시 할게요. 그래서 자, 요거랑 요거랑 길이 같지. 이건 어차피 고정이잖아. 그럼 그건 놔두고 이걸 옆으로 한 칸 당겨. 요 한 칸만큼을 똑같이 당겨요. 미리 당기는 거야. 그래서 요 라인을 같은, 이렇게 되면 이게 또 평행사변형이 길이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게 1이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 칸 당겨요. 당기면 어떻게 돼요? 요점이 되고 요렇게 길이 같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건 어차피 1 고정이잖아요. 맞죠? 지금 구하고자 하는 정답의 길이가 뭐냐면 어떻게 되느냐, 요 지금 오각형의 둘레인데 그 5개의 변의 길이 합이야. 근데 요거 1 해당하는 건 여기지. 이건 어차피 길이가 1이란 말이야. 그건 놔두고 얘랑 얘가 어떻게 되길 바란다? 최단이 되길 바라는 거야. 맞아요? 5개 변 중에서 길이 1짜리 2개 빼고, 길이 땡겼을 요 2개 빼고, 나머지 요놈에 해당하는 요 길이, 요놈에 해당하는 요 길이, 나머지 요 길이, 요 3개가 합쳐서 최단이 되길 바라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어떻게 된다? 일직선으로 연결되길 바란다는 거야. 그러면 최단거리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근데 내가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구할 거야, 얘들아? 점의 좌표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요? 일단 이 점은 좀 알기 쉬워요. 이 점은 어디예요? 이 점은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 같이. 그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 점은? 여기 요 점은 이걸 이제 내가 뭐 다른 거 씁시다. A를 썼으니까 B라고 하면 이게 5,-3인 게 확실한가요? 6,-3을 왼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맞죠? 이건 알겠고, 문제는 얘인데 얘는 어떻게 보여요? 얘가 문제잖아. 그치?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이 점만 나오면 이제 이 길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거야. 저 점의 좌표를 어떤 식으로 구하면 좋을까요? 응? 자, 설명을 잠깐 할게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못 푼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봐봐. 내가 지금 여기 거리가 3이었고 여기 길이가 3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얘랑 뭐예요? 합동이죠.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랑 뭐라고요? 빗변 같고 90도고 한 변의 길이 같으니까 RHS 합동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랑 합동이고, 그 상황에서 봐봐. 이 3길이만큼 대칭시킨 거고 3길이만큼 대칭시킨 거예요.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옮기기까지 했단 말이야. 이 라인에 따라 옮겼다고. 그래서 얘도 앞으로 한 칸 당기고 얘도 앞으로 한 칸 당겼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요 라인이랑 요 라인이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보자고. 당연한 얘기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럼 얘랑 합동이 이렇게 되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게 돼요? 같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합동이니까 요 길이 어떻게 돼요? 같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요 점이랑 요 점을 찾는 게 목적인데, 굳이 이 점을 안 찾아도 사실은 우리가 요 길이랑 어떻게 된다? 같다는 걸 알아요. 이 점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아도 되지만 안 찾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요 길이 구하고 싶은 게 결국에는 요 일직선상의 길이었죠. 근데 그게 딱 이 선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2등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 점에서 요 파란색 직선까지 요 거리를 구하면 그거의 2배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어려워. 이거는 잘 안 보일 거야. 그치? 천천히 다시 한번 봅시다. 천천히. 내가 원하는 건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이 길이에요. 요게 일직선 연결해서 나오는 최단 거리를 원해요. 맞습니까? 근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얘랑 합동이고 거기서 이렇게 선 그어서 연장을 한 상황이잖아. 그치?
이것도 이렇게 그어서 연장을 한 상황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얘랑 딱 지금 수직이등분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직이등분이 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겠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냥 여기서 요 파란색 요 직선까지 원점과 A라는 점을 이은 직선, 이거 어떤 직선이에요? 자, 0,0이랑 6,3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x, 다시 말하면 x-2y는 0, 요 직선이랑 요 점 5,-3까지 거리를 구해서 2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과 5,-3까지의 거리 D는 어떻게 나오죠? 점집거를 쓰면 일단 분모는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제곱해서 루트니까 루트 5고요. 절대값 씌우고 이거 집어넣으면은 5 더하기 6 돼서 얼마? 11이죠. 그러면 이거 2배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거를 유리화를 시키면 5분의 11 루트 5고 2배 하면 정답을 이제 구하면 정답은 요 길이 1과 요 길이 1 해서 2 더하기 요 길이 나온 거, 지금 요 길이가 지금 5분의 11 루트 5죠. 이거 2배 한 거 더하면 되니까 5분의 22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 오각형의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최소값이 됐을 때 지금 원하는 게 P 더하기 Q니까 5랑 22 더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가 나온다? 27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거의 맞추지 말라고 낸 거 맞아요. 지금 풀이 들어도 잘 이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험에서 내가 풀었는데 맞추기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거의 맞추지 말라고 낸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된 상황이라는 것까지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복잡해, 20번은. 아무튼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20번은 못 풀어도 20번을 뺀 나머지 문제들은 다 맞추기를 바랬던 거야. 애초에 부원장님 내실 때 20번은 거의 맞추지 말라고 낸 거예요. 내가. 됐죠? 자, 혹시 추가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이 영상은 어차피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보내드릴게요, 제가. 자, 그리고 이거는 수거를 해야 되니까 다른 선생님 드려야 되거든요. 자, 이름 썼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고, 이름 안 쓴 사람이 꼭 있더라고. 이렇게 되면 이름 썼는지 확인해 주시고 시험지 앞으로 내주시면 제가 다른 선생님한테 이제 여기 올려놨다가 전달해 드릴게요. 딱 이제 안타깝다. 한 개가 순간 느낌 하자. 알지? 다음 때 열심히 하면 돼. 다음 판도 열심히 하면 많이 달라질 거야. 약간 오랜만에 해가지고 까먹었어. 그치? 바로 그게 끝나자마자 왔어야 되는데 뭐 축제 준비하고 막 이런다고 완전 꼬여갖고 맞지. 축제 준비하고 하는 게 좋긴 한데 수업은 안 빼먹어야 돼. 사실 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줄 게 많거든.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건 됐고, 담임 선생님이랑 제가 진도 나가는 거 쪼개기로 했는데 어떻게 쪼개기로 했냐면 저희가 방학 때까지 요거 고쟁이를 끝내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심화까지 다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스텝 3는 안 하기로 했거든요. 스텝 3는 따로 심화 수업 할 때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쵸? 오늘 말씀하셨나 혹시? 스텝 3는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자, 이게 스텝 3를 못하게 수업 시간에 해버리면 진도가 다 방학 동안 못 끝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지금 S1반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S1반 이상인 반들은 안 하는데 그 S2반부터 쭉 아랫반까지는 내신업반 빼고, 그러니까 그 아랫반 S라인 프로젝트 반이나 S라인 반들은 우리가 화목 수업을 하잖아요. 화목 수업을 하고 토요일날 오전에 심화 수업을 해요. 그 심화 수업 할 때 이제 요거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토요일에도 말할게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그거를 신청 안 한 학생들은 뭐 따로 혼자 공부를 해야겠지, 스텝 3를. 그래서 그거 신청하는 거를 아마 담임 선생님이 오늘 오시면 다시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 때. 그래서 그거는 놔두고 스텝 1이랑 스텝 2 위주로 할 건데, 파트를 어떻게 나누기로 했냐면 담임 선생님이 오늘 하셨죠? 앞에 집합. 네. 집합했을 거고, 나는 경우의 수부터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19쪽에 경우의 수를 펴주세요. 여러분, 선행이 좀 돼 있나요, 경우의 수? 좀 옛날에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 너무 옛날에 가지고. 너무 옛날에서. 중학교 때 했던 거 살짝 하는 거예요. 자, 우선 119쪽 펴볼게요. 자, 119쪽 펴보시면 경우의 수라고 돼서 1 경우의 수 있고요. 2 순열과 조합이 있어요. 나 자료 없이 그냥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 할게요. 자, 경우의 수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말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경우의 수가 뭐예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라는 걸, 이제 어떤 그 이벤트 자체를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건을 문제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발생 가능한 가지수를 구하는 게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사건,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경우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죠.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두 개를 던져서 주사위의 합이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구하라. 이렇게 되면 실제로 짝수가 나오는 케이스를 다 개수를 세겠죠. 맞나요? 그걸 다 구하는 게 경우의 수가 되고,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짝수의 수가 나오는 짝수, 그 두 눈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게 사건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문제에서는 그 사건을 뭘 구하라고 한다?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게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개인지를 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개수를 세는 건데, 우리 경우의 수 문제를 중학교 때도 했어요. 기억납니까? 중학교 때도 똑같이 했던 걸 다시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여기 설명하는 내용이 중학교 때 거의 했던 거예요. 자,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조금 얘기해 볼 사람. 여기 지금 교재 봐봐. 119쪽에 지금 있는 거. 뭐와 뭐가 있죠? 무슨 법칙이 두 개 있지? 합의 법칙이랑 교재 없어? 아예 다음번에 딴 교실로 가가지고. 아, 자, 합의 법칙이 있고 곱의 법칙이 있죠? 근데 개념은 들어야 되니까. 그쵸?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곱의 법칙이 있어요. 자, 합의 법칙은 뭐예요?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야.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죠, 합의 법칙은? 연속적이죠. 연속적이지 않을 때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거는 뭐냐면 또는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그래서 집합으로 치면 어떤 연산? 합집합 연산을 하는 케이스를 합의 법칙을 씁니다. 그러니까 A 또는 B 또는 C 이렇게 되면 A, B, C를 어떻게 한다? 더하기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곱의 법칙은 그리고, 그러니까 AND로 연결되는 상황. 그러니까 연속할 사건이다 이렇게 외운다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그리고로 연결하는 상황인 건지 또는으로 연결하는 상황인지를 구분하는 게 더 좋다고 말을 하는. 그래서 그리고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교집합이 나오는 상황을 곱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 경우는 당연한 얘기지만 더하기 연산을 한다는 얘기고, 이 경우는 곱하기 연산을 한다. 요거 하나 설명해 놓고 주거나 문제 푸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를 그냥 푸는 걸 보여주는 게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넘어가서 실제로 한번 유형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120쪽 펴보시면, 120쪽 펴보시면, 10번을 최대한 쓸게. 알았지? 볼 수 있게. 자, 120쪽 문제를 보시면, 일단은 몇 개 뭘 해볼 거냐면, 431번을 먼저 볼게요. 제일 앞에 있는 거. 어느 식당에서 한식이 지금 몇 개야? 431번 보면, 메뉴판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 한식이 5가지가 있고, 그리고 중식 3가지, 일식 4가지. 중식이 3가지, 일식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한식 중에서 한 가지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A, 한식을 제외한 메뉴를 한 가지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B라고 하겠대. 그러면 한식 중에서 선택하는 건 5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A 고르거나 B 고르거나 C 고르거나 D 고르거나 1을 고르는 건데,
이렇게 손으로 세도 5가지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방법이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한식을 제외한 나머지 메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중식, 일식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죠? 중식 또는 일식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합법칙 설명하는 거예요. 또는으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인지 그리고로 연결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인지 보는 거야. 그러면은 중식 또는 일식이야. 여러분이 입에서 이미 또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를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해줘서 몇 가지? 7가지. 그래서 정답은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해서 25 더하기 49 해서 얼마라고요? 7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한 합의 법칙이 이제 뭔지 하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손으로 세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합의 법칙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합, 곱이 섞여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고 얘들은 어렵게 되면 너무 어차피 노가다로 푸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순열 조합은 공식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안 되면 진짜 손으로 다 센다는 마음도 약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것들은 쭉 해보시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436번 한번 볼까요? 436번 숙제를 할 것도 다 빼야 되니까 띄엄띄엄 할게요. 436번 보시면 각 자리의 수의 곱이 9인 세 자리의 자연수를 구하래. 각 자리 수의 곱이 얼마가 되게 바란다? 곱이 9가 되게 해달래. 9인 세 자리 자연수. 여러분 곱해서 9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세 자리를 곱해서 9가 나오고 싶어.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있는 숫자들을 3번 곱해서 9가 나오거나 9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1 곱하기 1 곱하기 9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1 곱하기 3 곱하기 3이 있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 연결할 때 그리고야 또는이야? 이거거나 이거잖아. 그러니까 또는이죠. 그러면 요 케이스를 구하고 요 케이스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더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까이 케이스는 어때요? 자, 한 자리가 1 나오고 한 자리가 1 나오고 한 자리가 9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뭐 하고 있죠? 119랑 191이랑 911이 있죠. 맞죠? 그래서 몇 가지야? 여기서 3가지가 됩니다. 133도 마찬가지죠. 해보면 133 있고 313 있고 331 있죠. 그쵸?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근데 이거를 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또는 연결이니까 더해야 된다고요. 합법칙을 따라. 그래서 몇 가지? 총 6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른 거 숙제로 풀어보시면 되는데 438번 한번 볼래요? 이거 그 도로망 문제죠. 이 도로망 문제 푸는 거 기억하시는 분? 중학교 때 많이 했지 않아요? 중학교 때 도로망 문제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도로망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좀 제대로 보자. 내가 헷갈린다 듣는데. 자, 이런 도로망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개수를 구하래. 이 도로망 문제가 사실은 합법칙을 쓰는 제일 기본적인 케이스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푸는 거 배운 적 있는 사람 손. 기억나는 사람. 잘 기억나?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잠깐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아니지. 여기서 그대로 왔으니까 한 가지지 여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1 깔고 1 깔고 1 까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 이제 푸는 거야. 어떻게 푸느냐?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이거거나 이거잖아. 또는 이란 말이야.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죠. 맞죠? 그럼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또는이니까 이 둘을 어떻게 한다? 곱하는 게 아니고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합쳐서 몇 가지인 거예요? 2가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몇 가지야?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그대로 2를 그대로 씁니다.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게 두 가지고 그게 유지가 되겠죠. 앞으로 그냥 가면. 그리고 다시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 가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여기까지 오는 게 두 가지였지. 여기서 그대로 오면 두 가지고 여기서 오는 방법이 몇 가지야? 지금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1이고 여기 2니까 이 둘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오는 두 가지잖아요. 이 둘을 합치는 거예요. 또는이니까. 옆에서 오거나 아래서 오겠죠. 저 위쪽에서 오면 최단거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1 더하기 2가 돼서 얼마? 3. 이런 식으로 합의 법칙으로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가 세 가지고 두 가지야. 그럼 여기 몇 가지예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잖아. 여기 세 가지에 여기 두 가지 합쳐서 몇 가지? 5가지가 되는 거지. 맞죠? 자, 그 다음 여기 세 가지였어. 그럼 여기 오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4가지. 이거랑 이거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이랑 3을 더해서 얼마? 4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죠? 눈치가 이제 빠르면 알겠지? 9가지. 이거랑 더하는 이렇게 올라온 거랑 이렇게 되니까 4랑 5 더해서 얼마? 응? 9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이쪽에서 오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그대로 쓰니까 여전히 몇 개? 5개인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더하면 9 더하기 5에서 얼마? 14. 그래서 14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사실 이건 조금 특이한 케이스고 처음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했을 거예요.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만 이런 걸 연습했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그럼 어떻게 한다? 1, 1, 1, 1 이렇게 가는 거 채우고 1, 1, 1 이렇게 가는 거 채워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요 둘 대각선 더하는 거지. 그래서 2 되고 더하면 3 되고 더하면 얼마? 4 되고 더하면 5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더하면 얼마지? 3이고 이렇게 더하면 6 이렇게 더하면 10 이렇게 더하면 15.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15가지인지. 그리고 이렇게 또 더하면 이제 4 10 20 30.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총 방법의 수가 몇 가지다? 35가지. 이게 합의 법칙으로 또는 연결되는 건 계속 더한 거죠. 다만 손으로 하나씩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표 위에다가, 그러니까 도로망 위에다가 숫자 쓰는 법을 연습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합의 법칙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 법칙이었고 나머지 숙제로 낼게요. 한번 해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이제 고배 법칙을 해볼게요. 고배 법칙은 도로망 문제가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는데 요 도로망 말고 442번 한번 보세요. 주로 이런 도로망 문제가 곱을 보여주기 제일 좋은 문제긴 해요. 사실 합법칙, 곱법칙은 쉬워서 이제 혼합하는 게 나오긴 하겠지만 자, 도로망 442번 보시면 그림과 같은 도로에서 P지점에서 출발해서 도로를 따라 R까지 가는데 같은 지점을 2번 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P가 있고 Q가 있고 R이 있습니다. 자, P에서 Q까지 가는 방법은 총 몇 가지냐?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고요. Q에서 R로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고요. 이거 말고 P에서 R로 가는 방법이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 문제예요. 자, 이 상황에서 P 지점에서 출발해서 같은 지점을 2번 지나지 않으면서 R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죠? 자, 일단 상황을 나눠야겠지. 여러분이 경우에서 문제 풀 때는 상황을 명확하게 나누는 게 중요해요. 1번 P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지만 PQR을 거쳐서 가는 게 있죠. 중간에 Q를 지나는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P에서 다이렉트로 R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해보자. 요거랑 요거는 더하기예요? 이걸 곱하기로 연결해야 돼요? 응? 이거랑 이거는 더하기 연결이야? 곱하기 연결이야? 더하기 연결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잘 봐. PQR로 가거나 그러니까 P에서 Q를 거쳐서 R로 가거나 또는 P에서 바로 R로 가거나 이 상황이 또는으로 쪼개진 분할된 상황이기 때문에 1번, 2번 구한 걸 더하기 합법칙으로
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P에서 R로 바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그냥 이건 세 가지. 빨간색 세 개잖아. 맞죠? 근데 곱법칙 쓰는 건 어디예요, 그러면? 곱법칙 쓰는 건 이거 연산할 때지. 자, P에서 Q로 가고, 그리고 Q에서 R로 가잖아. 그러니까 P에서 Q로 가고, 그리고 Q에서 R로 가니까 요거 계산을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요 Q에서 R까지 계산을 하고, 이 둘을 연결할 때 뭘로 한다? 그리고로 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몇 가지죠? 세 가지. 요게 몇 가지? 두 가지인데 이걸 그리고니까 곱하기로 연결해서 몇 가지? 여섯 가지. 그 다음 이 둘은 또는이니까 더해서 몇 가지? 아홉 가지가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요게 진짜 기본을 보여준 거야.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한 거고, 이제 이거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고쟁이를 보면 이런 거 푸는 것만 나오는데 몇 개를 그냥 대표적인 사례를 해볼게요. 숙제를 나머지는 내면 되니까. 451번 한번 봅시다. 색칠하는 게 있어요. 자, A, B, C, D가 있는데 여기가 A, 그 다음에 B, C, D입니다. 여기 A, B, C, D 내용역에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을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해서 색칠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은 중복해서 쓸 수 있지만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해야 합니다. 이때 네 영역을 모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기본은 뭐냐면 우선은 가장 많은 영역이랑 접하고 있는 부분을 개수를 먼저 세야겠죠. 그래서 어디에 개수를 먼저 해야 돼? A. A죠. A의 선택지가 몇 개야? 네 지금 가지. 색깔이 몇 개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가 있으니까 우선 A의 선택지가 네 가지가 됩니다. 그럼 A가 고른 걸 B, C, D가 고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그럼 A가 고른 걸 이제 B, C, D가 못 고른 상황에서 그 다음은 사실 뭐 이왕이면 C를 먼저 하는 게 사실 맞기는 해요. 두 군데에서 만나니까. 그쵸? 그 다음 C를 고를 건데 C 같은 경우 A에 이미 제약이 걸렸으니까 선택지가 몇 가지죠? 세 가지죠. 그러니까 A 고르고 C를 골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B를 고르고 D를 고를 건데, 자, B 같은 경우는 A랑 C가 고른 색깔을 뺀 나머지 두 개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죠. 선택지가 몇 개? 두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4, 3, 2가 됐고, 여기는 1이 아니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고른 거 뺀 나머지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얘가 같아도 상관없지. 달라도 되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몇 가지? 두 가지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얘들의 연결은 또는이 아니죠. A 고르고 B 고르고 A 고르고 D 고르고 그리고 나서 B 고르고 D 골랐잖아. A, C, B, D를 골랐단 말이야. 그리고 연결이니까 싹 다 어떻게 한다? 곱하기 연결해야겠지.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곱의 법칙을 써서 얼마가 나온다? 48이 나오나요? 맞죠? 곱하기 계산하면은 4, 3, 12 곱하기 4에서 48가지.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하고 내가 설명하는 거냐면 합법칙,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쓰는 거를 좀 자세하게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유형을 좀 외워야 될 것 때문에 잠깐 설명을 다시 하자면 이거 했고 너무 뻔한 문제들이긴 한데 한번 풀어볼게요. 449번 720의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래. 이거 약수 개수는 중학교 때 우리 약수 개수 구하는 거 배웠죠? 어떻게 풀어요? 소인수분해해서 그 더하기 기술. 그게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외웠잖아. 자, 어떤 거냐면, 자, 720을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2의 4제곱을 하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720이니까 8 곱하기 9 곱하기 1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2의 4제곱에 3의 제곱에 그 다음 얼마라고? 곱하기 5 맞나요, 여러분? 자, 얘를 소인수분해했어, 이렇게. 자, 그럼 약수라는 건 이거를 이 인수들을 몇 개씩 가지느냐잖아. 그럼 잘 보자. 어떤 거냐면 2라는 녀석을 몇 개 가질 수 있어요? 안 가지는 거 0개부터 총 몇 개까지? 4개까지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선택지가 몇 개인 거예요?
그치? 0부터 4까지 해서 5개인 거지. 그래서 더하기 1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2를 가지는 방법이 5개고, 같은 식으로 3을 가지는 방법이 몇 개가 되는 거야? 3을 가지는 게 3개. 그쵸? 0개부터 2개까지 해서. 그리고 5를 가지는 방법이 이게 1제곱이니까 0개, 1개에서 몇 개? 2개인 거고, 약수를 만들 때는 이걸 선택하고 3을 선택하고 5를 선택하는 거니까 곱법칙으로 곱하기 연결하는 거지. 이걸 그냥 중학교 때는 외웠지만 사실은 이런 흐름으로 연산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몇 개? 30개가 나옵니다. 됐죠? 이런 걸 여러분이 해서 450번 같은 걸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걸 하나 했고, 그 다음에 452번이랑 453번까지만 해볼게요. 그러고 나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452번, 453번을 보겠습니다. 452번 이거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랑 지불하는 금액수 구하는 거 기억나나요? 선행한 학생들은 배웠을 텐데. 기억나는데 기억나? 안 나? 자, 요 문제를 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좀 쉬운 사례로 먼저 해볼게요. 자, 100원짜리가 2개가 있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1개가 있고, 1000원짜리가 3개가 있다고 쳐요. 자,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단 0원 내는 거 빼고.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얘랑 지금 다시 똑같아진 거야. 잘 봐봐. 내가 100원짜리를 몇 개 낼 수 있어요? 안 내는 거부터 2개 내는 것까지 선택지가 몇 개라고? 3개인 거야. 그 다음 500원짜리를 500원짜리 1개 있으니까 이걸 낸다, 안 낸다, 1개 낸다. 선택지가 몇 개? 2개가 되고, 그 다음 1000원짜리가 3개잖아. 1000원짜리도 0개 내는 것부터 3개 내는 것까지 해서 몇 개? 4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 한 거랑 어떻게 해? 똑같은 거야, 사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거 못하면 이상한 거야, 지금. 둘 다 같은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된다? 83, 그러니까 83 있어요. 24가지가 되는데, 여기서 0개, 0개, 0개 고르면 0원 내는 거니까 이건 빼야 되잖아. 그래서 실제 정답을 쓸 때는 몇 개? 23개.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 첫 번째야. 그러면 이걸로 일단 452번을 풀 수 있죠. 425번 보시면 500원짜리가 3개, 100원짜리가 4개, 50원짜리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면 4 곱하기 5 곱하기 3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빼기 1을 더해주면 돼. 빼기 1을 해줘야겠지. 0원 내는 거 빼라고 했으니까. 그럼 계산하게 되면 4 곱하기 5 곱하기 3 빼기 1 해서 얼마예요? 59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래서 방법이 얘기를 한 거야, 방법. 근데 이 방법이랑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금액.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문제는 조금 달랐죠. 금액 문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내가 100원짜리가 5개가 있고 500원짜리가 1개 있다고 칩시다. 그쵸?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개예요, 그러면? 방금 배운 대로 하면? 0원 내는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포함시킨다고 치면 몇 가지죠? 6 곱하기 2에서 몇 가지? 12가지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100원짜리 5개나 500원짜리 1개가 있어. 지금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 했지? 방법은 6 곱하기 2에서 몇 가지? 12가지야. 맞죠? 근데 금액은 어떻게 되냐고요? 금액은 몇 개죠? 11가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여러분 0원부터 얼마까지 낼 수 있어요, 최대? 최대 1000원까지 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0원, 100원, 점점점에서 1000원까지가 가능하죠. 그럼 몇 가지예요? 0부터 사실 10까지 개수니까 몇 개? 금액이 지금 몇 가지가 돼? 지불 금액은 11개가 돼.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거예요? 이 금액과 방법의 차이가 하나 생겼잖아. 왜 생기는 거야? 겹치는 게 있지. 어떤 거? 100원짜리 5개 내는 거랑 500원짜리 1개 내는 게 겹치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해보자.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겹치는 걸 빼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잔돈으로 바꾸는 거래요. 어떤 거냐면 100원짜리 이게 만일에 100원짜리가 4개였다고 생각해봐.
4개였으면 겹치는 일이 발생할까? 안 하지. 근데 5개가 됨으로써 겹치는 게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럼 뭐 우리가 금액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500원짜리 한 개, 100원짜리 한 개 내서 600원 만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잔돈이 있으면 이제 나머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밑에 거 모아서 큰 돈 만들 수 있으면 큰 돈을 쪼갭니다. 큰 돈을 쪼개서 겹치는 걸 없애버려요.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500원짜리, 100원짜리 5개가 500원짜리 한 개를 만들 수 있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한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100원짜리 5개, 얘도 100원짜리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100원짜리 몇 개지? 또 5개에서 그냥 100원짜리가 몇 개 있다? 10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딱 맞죠. 겹치는 게 안 생기니까. 이쪽에서 5개 낸 거랑 이쪽 5개 낸 게 똑같아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어떤 식으로 하면서 잔돈으로 바꾸는 걸로.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지금 요 문제 봐봐. 요 문제를 내가 푼다고 치는데 이거의 금액,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하라고 내가 문제를 많이 냈다고 쳐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1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1개, 1000원짜리 3개야. 얘가 얘 못 만들지. 얘가 얘 못 만들지. 그럼 이건 겹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 이 방법이 금액이랑 똑같아져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100원짜리가 5개, 500원짜리가 1개, 1000원짜리가 1개 있다고 쳐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100원짜리로 500원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100원짜리 바꾸겠지. 역전되니까. 그럼 100원짜리가 몇 개가 돼? 10개가 되지. 그럼 이걸로 또 얘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얘도 따라잡힐 수 있으니까 얘도 겹치는 게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어? 잔돈으로 바꾸겠지. 그럼 다 100원짜리로 바뀌어서 100원짜리 몇 개로 바뀌어? 100원짜리 20개지. 그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아니 금액의 수는? 21가 되는 거지. 영원 포함하면 21, 영원 빼면 20개. 그런 식으로 밑에 돈으로 윗돈을 겹치게 되면 분명히 중복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한다? 윗돈을 잔돈으로 바꿔버려요. 아랫돈으로.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건 당연히 뭐 맨날 뻔하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 푸는 법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맞출 수 있겠다. 453번 이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453번에 보시면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1, 2, 3, 4, 5, 6, 10까지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거든. 봐봐. 집합원을 배웠을 거 아니야. 집합 배웠는데 여러분 배웠을 거 아니야. 자,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 U가 1, 2, 점점점에서 10까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U의 부분 집합이 되도록 하는 순서 쌍의 개수를 구하래. 근데 이거 손으로 구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죠. 보기를 봐봐. 보기에 보면 막 2의 9제곱, 그러니까 512개, 2의 10제곱, 1024개 이런 게 보기로 나온단 말이야. 이거 손으로 구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겠죠. 근데 내가 오늘 집합 배웠을 때 이거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 U의 부분 집합 B를 구한 다음에 그 B의 부분 집합 A 개수를 다 구해서 쭉 계속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풀면은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걸 순수하게 집합 형태로 접근해서 풀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럼 이건 대체 어떻게 푸는 거냐? 전체 집합 U를 그려요. 그리고 나서 A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맞나요? 그리고 A를 포함하는 B가 있고 B를 포함하는 U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집합에서 구역이 몇 군데로 쪼개진 거야? 구역이 1번 구역, A 안쪽, 2번 구역, 요 도너츠 구역, 3번 바깥 구역. 여기 말고 숫자를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나서 1부터 10한테 너 어디 들어갈래 고르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걸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고 그게 결국에는 이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나올 수 있는 케이스의 개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 1, 2, 3, 4가 있고 요놈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너가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선택지가 몇 개였어요?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두 가지였단 말이야. 그래서 2의 4제곱해서 부분 집합 개수가 몇 개? 16개 이렇게 풀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요런 거 푸는 거지. 이런 문제가 당연히 집합에서 오히려 심한 문제로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 경우의 수로 보면 쉽다고요. 이렇게 그림을 아예 그려놓고 영역을 세 군데로 나눈 다음에 물어보는 거야. 야 1번 너 어디 가고 싶어? 골라.
2, 넌 어디 갈래? 그러니까 선택지가 5x가 아니라 1, 2, 3 몇 개가 되는 거죠? 3개가 됩니다. 그래서 1이 고르는 방법이 3가지, 2가 고르는 게 3가지 해서 계속 3가지인 거죠. 그럼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상황, 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3의 몇 제곱? 10제곱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동그라미 4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이렇게 안 풀고 B를 잡고 A를 잡아서 풀어. 집합 풀 때는 경우의 수 배우기 전에는 그렇게 풀면 진짜 완전 노가다예요. 생 노가다. 그렇게 될 때는 사실 이렇게 원소 개수를 많이 안 줄 거예요. 원소 개수를 한 4개 주고 전체 집합 U가 원소 4개를 주고 손으로 직접 구했을 거야. 근데 그렇게 풀 필요가 없는 문제라. 경우의 수를 배우고 나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이것도 1이 선택을 하고 2가 선택을 하고 이렇게 AND로 연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곱하기 연결이 된다. 그래서 곱의 법칙을 써서 3의 10제곱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숙제는 455번까지, 그러니까 스텝 1만 숙제로 낼게요. 제가 안 푼 스텝 1 문제를 숙제로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딱 9시 31분. 아직 승렬 조합이